여보, 우리 이제 좀 편히 살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매달 어딘가로 돈을 보냈습니다. 전 몰랐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누구를 위한 건지도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모든 진실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통장 속에 찍힌 이름 하나 서지나, 내가 10년 동안 보낸 돈이 그 여자의 집 대출금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들의 말처럼 분노는 가슴을 태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엔 미안함이 함께 자리했어요. 세상에 누가 옳고 누가 죄인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거짓은 결국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름으로 세워진 그 집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 집의 이름, 내 이름이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원동력입니다. 저녁 6시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울려 퍼집니다. 은퇴한 교사 한정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65살 교직 생활 30년을 마치고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 사는 조용한 일상이 정숙에게는 전부였죠. 부엌 창문 너머로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국자로 된장찌개를 저으며 간을 맞춰봤어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된장을 한 숟가락 더 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2사람분 밥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그리고 갓 지은 보리밥. 정숙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담아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 남편의 입맛을 정숙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는 감자와 애호박을 듬뿍 넣었고 시금치나물은 참기름을 살짝만 둘러 묻히지 않았죠. 남편 박동유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밥 먹어요. 오늘은 간 좀 괜찮죠? 정숙이 부엌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68살 동윤이 신문을 접으며 일어났어요. 정숙은 남편의 그릇에 국을 정성스럽게 퍼담았습니다. 동윤이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네. 딱 좋아.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 정숙은 늘 음식간에 신경을 썼거든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니 조심하라고 병원 선생님이 신신당부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도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2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 부부라 그런지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저녁 뉴스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밥그릇이 비는 것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맛이 좋은 게 건강한 증거니까요. 그런데 동윤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진아 씨네 병문안 가야겠어. 진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정숙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동윤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숙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아 씨라니 또 그 이름이네.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진아 씨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다는 것을요. 처음엔 전 직장 후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료였던가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평생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였으니까요. 남편에게 이것저것 캐묻는 것은 아내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정숙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왜 하필 진아 씨라는 이름만 나오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까요? 아, 그래요. 많이 편찮으세요? 정숙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 표정을 관리하려고 애썼어요. 동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있으니까 회복도 더디고 말이야. 나이가 있다니. 정숙은 속으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진아라는 사람이 대체 몇 살이길래 남편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반찬을 하나 더 집어 남편 앞접시에 놓아주었어요. 저녁 식사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진아라는 이름이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동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늙었을까? 정숙은 문득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젊은 시절 빳빳하던 남편의 어깨는 이제 축 처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숙이 거실로 나왔을 때 동유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어요. 정숙은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남편의 무릎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살며시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화면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밤 10시쯤 동윤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왜 그래요? 화장실 가세요? 동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며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정숙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정숙은 황급히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동유는 헉헉거리며 가슴을 쥐고 있었어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그 10분이 정숙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유는 소파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곧 병원 가요.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동유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숙의 손을 약하게 쥐었을 뿐이에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구급차가 집 앞에 멈춰 섰고 응급구조사들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동윤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정숙은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동유는 바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정숙은 응급실 밖 복도에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새벽 1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나왔습니다. 유가족분이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 환자 아내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황급히 정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정숙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이제 없다니.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동유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장례식장에는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남편 동윤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정숙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 저고리가 정숙의 마른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조문객들이 계속해서 드나들었습니다. 남편의 옛 동료들, 이웃 사람들, 친척들. 정숙은 고개를 숙여 절을 받으며 기계적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박서우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엄마, 조금 쉬다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마지막 며칠이라도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우는 어머니의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빈 빈소를 둘러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영정 앞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의 사진이 정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동유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숙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갑자기 가버렸어요.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숙은 꾹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 크게 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검은 옷을 입고 빈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자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투피스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었죠. 여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정중하고 차분한 동작이었어요. 절을 마친 여자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자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숙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낯익은 것도 같고 낯선 것도 같았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서진아라고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 남편분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어요. 선생님 남편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진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진아였어요. 남편이 입에 달고 살던 그 이름. 정숙은 여자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50대 중반이라고 했나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지만 피부가 깨끗했고 눈매가 또렷했습니다. 정숙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 그러셨군요. 남편이 생전에 말씀 많이 했어요. 정숙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진아는 정숙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왠지 익숙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남편의 손을 오래전부터 잡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선생님, 남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 여자는 남의 남편 장례식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진아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 정숙은 그것을 느꼈어요. 진아의 눈빛에는 묘한 소유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숙은 짧게 인사하고 손을 빼냈습니다. 더 이상 진아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정숙은 진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검은 투피스를 입은 진아의 뒷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장례식을 마치고 정숙은 아들 서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이렇게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서우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서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짐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할게. 당신 아버지 물건은 엄마가 정리해야지. 하지만 서우는 이미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숙은 아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우는 아버지의 옷장을 열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양복, 넥타이,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우가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검은색 가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우는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통장 몇 건과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우는 통장을 하나씩 꺼내 펼쳐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 표지에 적힌 이름 서진아. 서우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정숙도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서진아. 오늘 장례식장에 왔던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분명히 서진아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오늘 장례식장에 왔던 바로 그 여자.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우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통장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엄마, 펼쳐보세요. 정숙은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하게 적힌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숙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거든요. 150만 원. 매달 빠짐없이 150만 원씩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정숙은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1년, 2년, 3년. 통장 거래 내역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서우가 다른 통장도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 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패턴의 입금 내역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서우야, 이거 몇 년이나 된 거니? 서우는 통장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를 보고 계산해 봤어요. 엄마 이거 12년이에요. 12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넣었네요. 12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2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2년 동안 남편은 매달 150만 원씩 진아에게 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150만 원씩이면 1년에 1,800만 원이고 12년이면 서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1,600만 원이네요. 엄마, 아버지가 이 여자한테 2억 넘게 돈을 준 거예요?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2억 1,600만 원. 그 큰 돈을 남편은 어디서 마련한 걸까요? 정숙은 문득 지난 12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늘 돈이 빠듯하다고 말했었어요. 정숙이 새 옷 하나 사려고 하면 아까워했고 외식 한번 하자고 하면 집에서 먹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매달 150만 원씩 진아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정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정숙에게 통장들을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 총 4개 있으시네요. 이 통장은 급여 통장이고 이건 적금 통장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장을 펼쳤을 때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래 내역에 서진아라는 이름이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송금, 매달 150만 원씩 12년간. 실례지만 이 송금 내역은 어디로 간 건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이건 대출 상환 계좌로 자동 이체된 거네요. 주택담보대출 상환 계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정숙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럼 이 돈은 누구 명의 집 대출을 갚은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 정보는 개인정보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령인 이름이 서진아 씨로 되어 있네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진아 명의의 집. 남편이 12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내서 그 집 대출을 갚아준 것입니다. 정숙은 통장을 꼭 쥐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서우에게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서우는 노트북을 열고 서진아의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서진아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엄마, 나왔어요.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 이주소 아세요? 정숙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당구 순회동. 그 주소는 정숙에게 낯설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끔 출장을 간다며 나가던 곳이 바로 분당 쪽이었거든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자주 가던 곳 아니에요? 출장 간다고 하시던. 서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아니라 진아를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매달 서우는 등기부등본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여기 보증인 란에 엄마 이름이 있어요. 정숙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보증인 란에는 분명히 한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 내가 언제 보증을 섰지?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2년 전쯤 남편이 급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숙은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죠.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아의 집 보증을 서는 서류였던 것입니다. 엄마, 이건 사기예요. 아버지가 엄마 이름을 몰래 써서 다른 여자 집 보증을 선 거라고요. 서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조용히 해. 목소리 낮춰.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서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서러움, 억울함, 여러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남편. 진아 씨 병문안 가야겠다고 말하던 남편.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아 씨. 정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독처럼 정숙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12년 동안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이름. 남편의 돈을, 정숙의 이름을, 모든 것을 가져간 그 여자. 정숙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집안을 멍하니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잠을 자려 해도 눈이 떠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진아라는 이름과 그 통장 내역만 맴돌았어요. 2억 1,600만 원. 12년. 보증인 한정숙. 그 단어들이 정숙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사이 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어머니를 보며 서우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우는 어머니 앞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정숙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서우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버지가 엄마 이름을 몰래 써서 다른 여자 집 보증을 섰다는 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리고 그 여자도 공범일 수 있잖아요. 서우의 말은 이치에 맞았습니다. 정숙도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남편의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남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우야,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겠니? 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돈을 받은 거잖아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받은 게 아니라 준 거야. 내 남편이 한 짓인데 그 여자를 탓할 수는 없지.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서우는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냥 당하고만 있으시려고요? 엄마 이름으로 보증까지 섰는데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서우는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서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고, 견딜 수 있다고. 평생을 참고 살아왔는데 이것쯤이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우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남편과 진아. 그 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관계였을까요? 정숙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등기부등본 복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서우가 출력해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를 집어들고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소유자 서진아, 주소 분당구 순회동, 보증인 한정숙, 내 이름으로 빚을 냈다고. 정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서러움이었을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 그런 남편이 정숙 몰래 다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정숙의 이름을 몰래 써서 보증까지 섰다니. 정숙은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진아를 직접 만나봐야 했어요.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진아와 남편은 어떤 관계였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아들 서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우가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왜요? 이른 시간에. 정숙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우야, 엄마 그 여자 만나볼래? 서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진아 씨를 만나시겠다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응.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어. 그 사람이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받았는지 다 알아야겠어. 서우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주소 찾아드릴게요.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버스에서 내려 낯선 동네를 걸었습니다. 분당구 순회동. 서우가 적어준 주소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신축 아파트였어요. 정숙은 경비실을 지나쳐 동번호를 찾아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는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복도로 나와 호수를 확인했어요. 천천히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천사무라고 적힌 현관문이 보였거든요. 문패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서진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남편이 12년 동안 돈을 보낸 그 이름. 정숙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벨소리가 울렸어요. 정숙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진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진아는 정숙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어머 선생님, 어떻게 여기를? 진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진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진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숙은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와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고 주방은 밝은 햇살이 들어와 환했어요. 정숙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새 아파트였어요. 곳곳에 생활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진아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어요. 진아도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숙은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낸 돈, 여기로 왔죠? 진아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진아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아 앞에 내밀었어요.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있더군요. 보증인 한정숙. 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진아는 서류를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숙은 진아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께서 다 아시게 될까봐 그걸 무서워하셨어요. 정숙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서워했다고요? 나를 지키려고?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요, 그분은 저를 지키려 했어요. 저와 제 가족을 지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정숙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집도 없었고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분께 빚을 졌어요. 정숙은 가만히 진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진아를 도와주려고 정숙의 이름까지 쓴 것이었습니다. 정숙 몰래.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야? 정숙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방문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정숙을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진아가 황급히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손님 계셔. 하지만 아이는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맑은 눈동자로 정숙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모는 누구야? 처음 보는데. 정숙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동그란 눈, 까만 머리카락.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라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 선생님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아는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정숙 앞에 다시 앉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이. 진아에게는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아도 일어나 정숙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진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아가 뒤따라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괴로웠어요. 정숙은 현관문을 열며 돌아봤습니다. 진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복도에 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진아의 집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눈물 흘리던 진아, 그리고 방에서 나왔던 그 아이.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숙이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정숙의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어머니에게 건넸어요. 며칠 후 정숙은 남편의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옷장을 열고 하나씩 꺼냈어요.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남편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옷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장롱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개인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시계, 지갑, 낡은 수첩. 정숙은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그때 장롱 구석에서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정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남편이 정숙에게 남긴 편지였던 것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한자 한자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겠지. 미안하다.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편지로 남기게 되어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살아서 내 얼굴을 보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어요. 진아는 우리 회사 후배였어. 나보다 15살 어린 여자야. 그 아이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 진아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어. 내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지.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엔 병원비만 도와줬어. 그런데 진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진아가 혼자가 됐어. 진아에게는 어린 딸도 있었어. 전 남편이 죽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 그래서 집을 구해주려고 했어. 정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내가 시댁에 보내는 돈을 내가 조금씩 돌렸었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냈어. 내 도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넌 아무것도 모르고 찍어줬지. 그때 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몰라. 하지만 진아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정숙의 돈을 몰래 가져다 진아를 도운 것이었습니다. 정숙 몰래. 나는 진아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하지만 내게는 말할 수 없었어. 너한테 미안했고 내가 오해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숨겼어. 12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정숙아, 내가 잘못했어. 내 돈을 몰래 쓴 것도,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선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평생 나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그 믿음을 저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보험금은 전부 내 이름으로 해뒀어. 진아한테 준 돈은 내가 벌어서 준 거야. 내 돈을 쓴 만큼 다 갚으려고 보험을 들어뒀어. 그 돈으로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수가 미안하고 고마웠어. 평생 나를 믿어줘서 고마웠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편지를 쥐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슬픔, 안타까움, 그리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진아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정숙의 돈을 몰래 쓰고 정숙의 이름을 몰래 쓴 것. 그것이 잘못이었어요. 정숙은 눈물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의 죄보다 나는 왜 끝까지 모른 척했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정숙은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진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넘어간 것을요. 의심스러웠지만 참았던 것을요. 만약 그때 물어봤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리웠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 정숙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숨겨야 했는지.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진아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이번에는 화를 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죠. 정숙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우에게는 잠깐 다녀오겠다고만 말했어요. 다시 찾은 순회동 아파트. 정숙은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진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을 보자 진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진아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진아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 많이 아꼈죠? 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네, 선생님, 남편분은 저에게 은인이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병원비를 도와주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살 집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매일 괴로웠어요. 선생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이 선생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숙은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아는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숙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정숙의 말에 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숙을 쳐다봤어요. 선생님, 남편분은 좋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매번 거절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약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고 돈이 없었고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진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숙은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 이전 신청서였어요. 정숙은 서류를 진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돌려줘요. 내 이름으로 산 집이니까. 진아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어요. 진아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봉투 안에는 집 등기권리증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것을 정숙에게 내밀었어요. 선생님, 남편분도 이걸 원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만약 자기가 먼저 가면 이 집을 선생님 이름으로 돌리라고요. 정숙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남편의 마지막 바람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어요. 진아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진아에게 집을 정숙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아를 바라봤어요. 진아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딸은 몇 살이에요? 정숙의 질문에 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1살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살이면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정숙은 문득 진아의 처지가 이해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숙도 아들을 키우며 알았거든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진아에게 내밀었어요. 이제 됐어요. 난 그 집 필요 없어요. 진아는 깜짝 놀라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 사람도 그 집도 다 놓을래요.
이제 내가 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아는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울었어요. 정숙은 진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됐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진아도 일어나 정숙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정숙은 진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이 잘 키우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어요. 정숙의 가슴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요. 정숙은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진아도 용서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모른 척했던 것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이제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숙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며 순회동 아파트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갔어요.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숙의 집 마당에도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봄이 왔음을 알렸어요. 정숙은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정숙은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 정숙은 아이들에게 한글과 수학을 가르쳤어요. 오늘도 정숙은 복지관 교실에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밝고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교실에는 6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정숙은 칠판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아이들이 따라 읽었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가 정숙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소유가 뭐예요? 정숙은 아이 옆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소유는 내 것으로 만드는 거란다. 그런데 사랑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것 같았어요. 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교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지관 마당에는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남편 동윤의 사진이 담긴 액자였어요. 정숙은 액자를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봄이 왔어요. 벚꽃이 정말 예쁘네요. 정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정숙은 남편을 용서했고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당신,
이제 그 여자도 나도 괜찮아요. 다 이해했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알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선한 마음이었다는 것도요. 정숙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교실 창문에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정숙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죽음, 진아의 존재, 숨겨진 돈, 그리고 편지. 모든 것이 정숙을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진아라는 이름에는 힘겹게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동윤이라는 이름에는 불완전하지만 선하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정숙이라는 이름에는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이름엔 각자의 죄와 용서가 함께 담긴다. 이제 내 이름이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되길. 정숙은 진심으로 그렇게 바랐습니다. 정숙의 이름이 더 이상 누군가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작은 희망을 나눠주는 이름이 되기를요. 복지관 관리인이 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퇴근하세요. 이제 문 닫아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의 액자를 가방에 넣고 교실 불을 껐어요. 복지관을 나서며 정숙은 마당의 벚나무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흩날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숙은 가볍게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어요.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정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삶, 혼자서 살아가는 삶.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집에 도착한 정숙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숙은 남편의 액자를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정숙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아이들 가르쳤어요. 참 예쁜 아이들이에요. 정숙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정숙은 괜찮았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다고요.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회색지대가 많다고요. 남편도 진아도 정숙도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었어요. 정숙은 밥상을 차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분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정숙에게는 가르칠 아이들이 있었고 함께할 내일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아왔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 집의 이름 결국 내 이름이었네요. 정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집의 이름, 사람의 이름,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랑의 이름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